경기도가 2013 경기 승마축제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15 광주유대회 국제테니스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국립한경대가 2013 한경공학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013 경기 승마축제를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100여 개 피부관리실을 단속해 63개 불법 피부관리실을 적발했습니다. 강효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2013 경기 승마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말 산업을 홍보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도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펼치는 마장 마술에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음악에 맞춰 사뿐사뿐 걷는 말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승마 체험 교실, 마장 마술 시범 경기,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습니다. 말 산업은 단순한 스포츠 레저만이 아니라 말을 이용한 농가 축산의 소득 증대, 또 말 산업을 통한 치료와 여러 가지 관광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마장이 있고 수도권 2,500만 명의 잠재적인 승마 인구가 있어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이 신고하지 않고 의료시설을 사용하고 불법 시술을 해온 피부관리실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판교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에 약 100여 개의 피부관리실을 단속한 경기도는 무신고업소, 미용사 업무 범위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63곳의 피부관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불법 피부관리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인 오피스텔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불법 시술에 사용된 미용기구와 마취용 크림이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문신을 할 때 사용된 마취용 크림에서 불규칙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리도카인이 검출된 점입니다. 최근 들어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이 된다는 정보에 의해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발 이후에도 관할구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피부관리실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6일 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정기념물 제1호 환벽당이 광주 환벽당 일원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107호로 재지정됐습니다. 보도에 정용균 기자입니다. 국제테니스장은 오는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1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1,688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국제공인 기준에 적합한 메인코트 1면, 쇼코트 1면, 서브코트 8면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테니스장 건설로 지난 2012년 132억 원을 들여 건립한 서브코트 6면을 포함해 총 16면의 국제공인 테니스장을 보유하게 됐고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을 비롯한 국제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한편 국제테니스장은 FISU가 요구하는 테스트 이벤트를 거쳐 2015 광주 유대 테니스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북구 중효동에 위치한 환벽당은 김윤재가 1501년에서 1572년 노년의 자연을 벗삼아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남도지방의 전형적인 방이 있는 정자입니다. 문화재정 문화 제2호는 이것이 역사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으로 볼 때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식영정, 소세원에 이어 환벽당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세 곳 모두가 국가가 지정한 명승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열 효율이 높은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남 장성 드림빌에 입주한 김경자 씨의 집안 온기가 훈훈합니다. 연료를 맘껏 사용하면서도 기름값 걱정을 덜었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는데 경유를 사용할 때보다 연료비가 30%나 줄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펠렛으로 바꾸고 나서 한 1년간 사용을 해보니 난방비가 한 30%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다. 펠릿 보일러는 목재 펠릿을 사용합니다. 나무의 잔가지와 톱밥 등 폐목재를 고온 압축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 난방용 등유나 경유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버려지는 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245대와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 편의용 3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기존의 펠릿 보일러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며 AS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펠릿은 숯가국이나 목재 제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업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등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3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초기에 보급됐던 목재 펠릿 보일러 단점을 보완해서 정부에서 인증된 보일러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주택용의 경우 70%, 주민 편의용의 경우 100%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목재 펠릿 보일러,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친환경 난방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창업 박람회가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장성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마련한 이번 취업 박람회는 나주, 담양, 화순 등 6개 시군 16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채용관, 창업관, 취업 상담관, 진로 탐색관 등이 운영됐으며 300여 명의 여성 인력이 선발됐습니다. 올 상반기 2차례 열린 취업 창업 박람회에서는 360여 명의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 6개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지난 5일 2013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강효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날 발표회는 곽상우 오산시장, 최웅수 오산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작품 전시회도 하고요. 또 경연할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본 대회를 통해서 경연을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문화 강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어느 과정은 더욱더 발전하는 고급 과정으로도 육성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 본 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표회는 6개동 주민자치센터 12개 팀 207명의 수강생들이 참가해 각자 준비한 화려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초평동 주민자치센터 럭키 동아리 12명의 수강생들은 화려한 의상과 우아한 몸짓으로 벨리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배워갖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요. 진짜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소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오산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오산시가 웰빙 레포츠 공간으로 자리할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오산천에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오산천의 무료 자전거 대여소는 시민회관 옆 오산문화원에 연면적 350제곱미터, 부지에 50제곱미터의 조립식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는 MTB 40대, 하이브리드 25대, 여성용 20대,
아동용 15대 등 총 100여 대의 자전거를 구비해 시민과 자전거 마니아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인당 하루 한 번 3시간 이내로 대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오산시는 내년 10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오산천 무료 자전거 대여소가 녹색수단의 자전거를 통해 오산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마니아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족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지난 5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6일 평택시 공직자 SNS 직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홍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부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타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고 처리 공정을 확인함으로써 평택시의 에코센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설을 보는 것은 이제 자원화 시설 방향이고 또 이외에도 뭐 소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이제 선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 조성될 환경 관련 종합처리시설인 에코센터 시설은 현재 피맥 변경 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에 중앙민투심의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6일 오전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 현장에서 평택시 공직자 SNS 직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SNS의 의미를 바로 알고 평택시의 공식 SNS 활용법을 안내하는 이번 교육에는 각 부서에서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박성기 소셜미디어 전문 자문가가 맡았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SNS 활용 사례를 토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시정 소식 전파와 업무 활용법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SNS 공직자 교육을 바탕으로 평택시 공직자들의 SNS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SNS를 이용한 시민들과의 막힘없는 소통 능력 향상 및 한 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택시는 SNS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평택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대가 지난 6일 2013 환경공학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홍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환경대가 6일 오후 환경대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의 공학 설계 성과물을 전시하는 2013 환경공학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태범석 환경대 총장과 공학교육혁신센터 이창호 소장, 공과대 김은학 학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공과대학의 전체 학과가 참여해 만든 설계 작품과 동아리 작품 및 학생 포트폴리오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공학에 관심이 있는 안성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작품과 산업체와의 연계활동 성과물을 전시하는 등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제 생각한 방향대로 로봇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흥미도 생기고 공학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는 7일에는 공대생을 위한 취업 창업 및 진로 특강과 태양광 마이크로 컨버터 응용을 주제로 한 IT 융합연구소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평상시에 못해왔던 또는 시도해왔던 여러 가지 작품을 완결을 지어서 실패를 통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하나의 성과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물을 통해서 한경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에서부터 자긍심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한경대학교 졸업생들이 한경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한경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해오던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 한경공학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해 더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제3회 안성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1일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제3회 안성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 및 학생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영어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자 개최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예선에서 선발된 초등부 20명 및 중등부 19명이 참가해 나의 도시 안성자랑 또는 가족 사랑에 대한 주제로 5분 이내 영어 스피치 발표와 원어민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부, 중등부 각 6명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2월 초에 안성시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성시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과 발굴을 위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화성시가 지난 5일 화성 당성 탐방대 출정식을 갖고 탐방길에 나섰습니다. 화성시와 화성시 문화재단은 지난 5일 국가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당성에서 화성 당성 재발견 실크로드 탐방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출정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탐방대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탐방대는 지난 5일부터 탐방대장으로 위촉된 진성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지도 아래 오는 8일까지 충주, 문경, 경산을 거쳐 경주에 도착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고대 국내 실크로드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탐방 첫날 당성을 출발해 본격적인 탐방길에 나선 탐방대는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도착해 특강 일정에 참석했습니다. 당성은 7세기 한반도에서 국제적 질서를 장악하던 당나라와 그 교역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항구입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사신들이 오가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오가고 유학생들이 오가고 이렇게 해서 고대 이 실크로드의 문화가 이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우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게 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특강은 최인석 화성시장이 화성시의 기본 현황과 창의지성 교육 도시 확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 등 9가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화성은 한반도의 출입구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문화나 물류가 아주 활짝 꽃피었던 곳이요. 이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 화성이다라는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가 하는 노력입니다. 이어 주지 스님의 효 강의가 진행됐으며 탐방대는 당성의 역할과 가치를 되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처음 가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저기 화성에 이렇게 큰 문화재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옛날 이렇게 걸쳐 내려왔던 실크로드를 이렇게 우리가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진짜로 저희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재들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교수님들이나 여러 이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돼서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거리를 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